이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 너는 마치 신들이 빚어낸 듯한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주변을 침묵하게 만든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 방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을 초라하게 만든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엉덩이를 흔들 때마다 온 세상이 회전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걷는다. 너는 그녀를 여왕처럼 모신다. 그녀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꽃을 산다. 마치 신용카드로 로맨스를 증명할 수 있다는 듯 비싼 저녁 식사에 데려간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달콤한 메시지를 보낸다. 마치 매일 너의 존재를 그녀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는 강박이라도 가진 것처럼 말이다. 너는 사랑을 쌓아가고 있다고 믿지만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차갑게 아무런 설명 없이 멀어지고 있다. 네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다. 사실 너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 예의 발랐고 다정했고 언제나 곁에 있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바로 그 남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며 너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말은 내가 가진 사랑, 인간관계, 그리고 진정으로 원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산산조각 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남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불편한 진실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여자는 자신이 굳이 노력해서 얻을 필요 없이 모든 사랑을 그저 가져다 바치는 남자를 결코 깊이 욕망할 수 없다. 그녀는 네가 그녀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을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너에게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느낌, 아직 너의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느낌, 너의 영혼을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 여자의 사랑은 수평적이지 않다. 수직적이다. 그것은 무언가 기어올라야 할 것이 있을 때 활성화된다. 네가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쟁취해야 할 트로피가 될 때 비로소 사랑은 시작된다. 잔인한가? 그렇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는 왜 항상 선택받았다가 결국 버려지는지 평생 의문만 품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다. 나쁜 남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욕망을 지배하는 원시적인 코드를 이해하라는 것이다. 네가 완벽한 남자가 되려고 애쓰는 동안 그녀 내면의 고대 본능은 다른 것을 외치고 있다. 이 남자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가? 나를 이끌 수 있는가? 나보다 강한가? 만약 그녀의 생물학적 본능이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그녀는 떠날 것이다. 설령 그녀의 논리가 네가 적임자라고 말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니 주의 깊게 들어라. 이것은 흔해 빠진 연애 조언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정서적 순진함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것은 매력을 살아있게 하는 핵심으로의 하강이다. 다정한 사랑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타오르는 불꽃에 관한 이야기다. 만약 네가 애정 걸거지 역할을 버리고 너의 왕좌를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나와 함께 가자. 하지만 경고한다. 상처 하나 없이 이곳을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수백만 년 동안 여자는 시나 소설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들은 두려움으로 사랑했고 계산으로 사랑했으며 만약 선택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확신으로 사랑했다. 축축하고 차가운 동굴에서 품에는 아이를 안고 밖에는 적이 도사리고 있을 때 그녀의 뇌는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남자를 감지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슈퍼마켓과 난방, 와이파이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녀의 생물학적 본능은 여전히 생존이라는 같은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 네가 너무 일찍 자신을 내어줄 때, 그녀가 너에게 질문조차 던지기 전에 내 영혼을 바칠 때, 그녀의 무의식이 듣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나약함이고 의존성이며 정신적 빈곤이다. 비록 그녀의 입술은 고마워라고 말할지라도 그녀의 욕망은 침묵 속에서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녀가 너를 욕망하기 위해서는 네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녀는 네가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곳곳이 서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을 하이퍼가미, 즉 상향혼 본능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다. 유전적인 코드다. 자신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려는 충동이다.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보호막이 되어줄 남자를 찾으려는
본능적인 필요다. 그녀는 모든 것의 예라고 말하는 착한 남자를 원하지 않는다. 떠날 수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머무르는 남자를 원한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다. 그녀를 가장 갈망하는 남자가 가장 빨리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된다. 그는 자신의 전적인 헌신이 찬양받을 것이라 믿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항복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여성의 욕망은 항복한 자를 원하지 않는다. 정복자를 원한다. 그렇기에 무릎 꿇는 자는 잃게 되고 서 있는 자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타오르게 된다. 다음에 여자가 설명 없이 너에게서 멀어질 때 밖에서 범인을 찾으려 하지 마라. 안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언제 미스터리이기를 멈추고 편안함 그 자체가 되어버렸는가? 보이지 않는 시장이 존재한다. 모든 시선, 모든 침묵, 모든 반응의 가격이 매겨지는 곳이다. 이것은 지폐나 복근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제 가치가 아니라 너의 존재감, 너의 감정적 지배력, 그리고 너의 선택적 무관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식된 성적 가치의 시장이다. 매력의 게임에서는 더 많이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한 자가 이긴다. 나는 최고급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웨이트리스에게 버림받는 것을 보았다. 반대로 찢어진 티셔츠를 입은 바텐더가 누구든 가질 수 있는 여자들의 집착의 대상이 되는 것도 보았다. 왜일까? 정장은 절박함을 감추지 못하고 티셔츠는 내면의 자신감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가치를 측정하지 않는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로 너를 측정한다. 네가 자신을 상품으로 내놓으면서도 정작 인정받기를 구걸하는 거지처럼 행동한다면 그녀의 본능은 헷갈리지 않는다. 냄새를 맡고, 느끼고, 알아챈다. 너의 결핍은 내 비싼 시계보다 더 크게 소리친다. 너의 잘 보이려는 불안감은 네가 키운 그 어떤 근육보다도 압도적이다. 그리고 그때 붕괴가 일어난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연결을 끊기 시작한다. 하지만 내가 너의 중심을 지킬 때, 그녀를 쫓아다니지 않을 때, 너의 메시지가 드물지만 단호할 때, 그녀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지 않고 너 자신 또한 복잡한 우주임을 알기에 담담할 때, 그때 역전이 일어난다. 이제 그녀가 묻기 시작한다.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걸까? 이제 그녀가 너의 생각을 읽기 위해 너를 다시 쳐다본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정한 욕망이 태어난다. 의심이 불꽃으로 변할 때 말이다. 이것은 밀당을 하라는 게 아니다. 가치 있는 것을 공짜로 주지 말라는 것이다. 너의 인정, 너의 시간, 너의 존재, 너의 관심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희귀한 와인처럼 느껴져야 한다. 너의 모든 것이 무언가를 소통한다. 메시지에 답장하는 속도, 그녀가 들어올 때 내 눈이 반짝이는 방식, 그녀의 변덕스러운 계획 변경을 받아들이는 말투. 만약 그 모든 행동이 나에게는 네가 과분할 정도로 중요해 라고 소리치고 있다면 너는 감정적으로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욕망은 이미 정복된 사람에게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욕망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것이다. 모든 여성의 마음속에 작동하는 잔혹한 원칙이 있다. 설령 그녀 자신은 모를지라도 말이다. 불확실성은 그녀가 이미 너를 가졌는지 알 수 없을 때, 왜 네가 아직 답장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네가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저 네 인생을 사느라 바쁜 건지 궁금해할 때 사랑을 피어오르게 한다. 그 긴장감이 바로 매력의 연료다. 이것은 그녀를 벌주는 것이 아니다. 일막에서 이야기의 결말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첫날부터 네가 그녀에게 완벽하다고 말한다면, 그녀가 너를 위해 땀 한 방울 흘리기도 전에 미래 계획을 세운다면, 너의 관심이 일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언제나 이용 가능하다면 너는 일상이 되고 안전한 것이 되며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생각이 필요 없는 모든 것은 욕망 속에서 죽는다. 하지만 네가 자신을 억제하고 표현을 조절하고 침묵을 도구로 사용하며 언제 반응하고 언제 반응하지 않고 관찰할지 선택한다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너의 이미지는 거대해진다. 왜냐하면 이제 너는 미스터리이고 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너는 말로 꺼지지 않는 메아리이며
그 메아리는 그 어떤 시보다 강력하다. 이것이 여성의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녀는 너무 빨리 사랑해라고 말하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라고 묻게 만드는 남자를 사랑한다. 피부에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속을 태우는 중독의 한 형태가 있다. 감정적 불확실성에 대한 중독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카지노에 돈을 쏟아붓게 만드는 것과 같다. 상금 때문이 아니라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서스펜스 때문이다. 여성의 욕망도 마찬가지다. 네가 한결같으면 너는 투명 인간이 된다. 하지만 네가 예측 불가능하면 너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것은 게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측되는 것은 꺼진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매일 똑같은 일출을 누가 기억하겠는가 상상해보라. 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다정하고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보낸다. 처음에는 그녀가 미소 짓고, 그 다음에는 대충 읽고, 나중에는 무시한다. 그러다 어느 날 메시지가 오지 않는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 전화기를 확인한다. 아무것도 없다. 도착하지 않은 그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던 100개의 메시지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진다. 욕망은 안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에, 무언가 빠졌을 때 생기는 빈 공간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말했다.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은 선과 악의 저편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미스터리 없이 행해지는 것은 욕망의 저편에서 일어난다. 나는 매일 밤 여자친구를 위해 요리하고 직장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며 모든 메시지에 몇 초 만에 답장하던 친구를 기억한다. 그는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녀는 떠났다. 실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나친 예측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녀는 예전 같은 느낌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는 절망했고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할 필요가 없었고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없었으며 그의 눈동자에서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잃었다. 왜냐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은 가치가 없고 그는 자신의 영혼을 떨이 상품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미스터리는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예술이다. 멜로디에 영혼을 불어넣는 음표 사이의 공간이다. 여자가 영원히 너를 추측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에게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 네가 아직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중이라는 것.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필터 없이 자신을 다 내보인 남자는 연인이 아니라 깊이 없는 거울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의 욕망은 현기증을 필요로 하고 그늘을 필요로 하며 의심 사이에서 숨 쉴 공간을 필요로 한다. 니체는 이것을 날카롭게 요약했다. 투명하게 사는 자는 보일 수는 있어도 결코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불은 확신을 먹고 자라지 않는다. 불은 공기를, 공간을, 그리고 꺼지지 않도록 불어주어야 하는 그 짧은 거리를 먹고 산다. 만약 네가 그녀로 하여금 너의 불꽃을 불게 하고 싶다면 너희 사이에 바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정서적 지혜 때문이다. 여자가 너를 완전히 가졌다고 믿는 순간 그녀는 흥미를 잃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가 의심할 때 바로 그곳이 그녀의 욕망이 재단을 쌓는 곳이다.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공기가 필요하듯 욕망에는 공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침범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녀의 시간, 그녀의 수신함, 그녀의 주말을 가득 채운다. 언제든 원할 때 만날 수 있어라고 반복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다가오고 싶어 했던 그녀가 이제는 도망치려 한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능 때문이다. 침범하는 모든 것은 질식시키고 질식시키는 것은 영혼을 잃게 한다. 니체는 경고했다. 물러날 줄 모르는 자는 싸우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다. 너를 욕망하는 모든 여자는 너를 시험할 것이다. 시험지나 질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침묵, 제스처, 기분 변화로 너를 시험할 것이다. 막판에 약속을 취소할 것이다. 이유 없이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네가 인정을 받으려고 달려드는지 보기 위해 무관심한 척할 것이다. 이것은 무의식적이다. 조작이 아니다. 이것은 태고적부터 내려온 평가 방식이다.
내가 흔들면 이 남자는 중심을 잃는가? 만약 네가 중심을 잃는다면 그녀가 너에게 키스하기도 전에 너는 게임에서 진 것이다. 언젠가 여행 중에 파트너에게 무시당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15개의 메시지를 보냈다. 욕설도 불평도 아니었다. 오직 애원뿐이었다. 괜찮아. 내가 뭐 잘못했어. 제발 대답 좀 해줘. 그녀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를 존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어다니는 남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녀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똑같은 침묵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한 다른 남자를 알고 있다. 그는 운동을 하러 갔고 저녁을 차려 먹었으며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 영화를 보았다. 다음 날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괜찮아. 그는 답했다. 난 언제나 괜찮지?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구조적인 단단함이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영혼이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다고 니체는 말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여자는 확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즉 틀을 찾는다. 그녀들이 투사하는 모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남자를 찾는다. 만약 네가 그녀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라면 너는 휩쓸려 갈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녀의 강물 속에 있는 바위라면 너는 조각될 것이다. 그리고 조각된 것은 기억에 남는다. 그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그의 태도 때문이다. 너에게 마음이 있는 여자는 즉시 사랑을 주지 않는다. 너에게 거울을 던질 것이다. 때로는 차갑게 말하며 네가 너의 프레임, 너의 평정심, 너의 본질을 양보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녀의 변화에 따라 너도 변한다면 너는 이미 진 것이다. 내 감정이 그녀의 감정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낮은 가치다. 그것은 폐의 없는 감정이고 미스터리가 없는 욕망이며 설명되는 욕망은 소멸한다. 내 환자 중 한 명이 여자가 이틀 동안 답장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겁에 질려 3번 연속으로 문자를 보냈고 전화를 했으며 보고 싶다고 설명하는 긴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다시는 답장하지 않았다. 시험대는 마련되었고 그는 실패했다. 하지만 다른 환자는 똑같은 상황에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았다. 3일째 되던 날 그녀가 물었다. 화났어. 그가 답했다. 바빴어. 무슨 일 있어?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건 그녀 쪽이었다. 니체는 관계의 권력, 역학에 대해 이렇게 예견했다.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것은 나약함의 악취를 풍긴다. 네가 그녀가 떠나지 않도록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너는 이미 졌다.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것이고 압도하는 것이며 네가 안고 걷고 선택하는 방식에서 전달되는 것이다. 매혹적인 남성적 에너지는 애원하지 않는다. 진동한다. 그리고 그 진동이 평범한 남자와 잊을 수 없는 남자를 구분짓는다. 나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부제가 교향곡 같았던 남자를 위해 우는 여자들을 보았다. 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침묵 속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네가 우아하게 사라지는 법을 모른다면 품위 있게 버티는 법도 모를 것이다. 매력의 예술은 존재와 미스터리 사이, 보여줌과 암시함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예술이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가 너를 잊지 않도록 굿모닝 인사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먼저 자문해보라. 어쩌면 그녀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진정으로 원해지는 남자는 가장 많이 주는 남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지키는 남자다.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에 대한 존중 때문이다. 그는 달콤한 제스처로 관심을 사거나 감정 게임으로 관심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자신의 본질이 희석된다고 느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매력은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비에서 나온다. 친밀함과 자율성, 욕망과 초연함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에서 나온다. 우리는 욕망의 대상보다 욕망 그 자체를 더 사랑한다고 니체는 썼다. 그렇기에
네가 욕망받지 못한 채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면 너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포만감을 불러일으킨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낭만적인 행동으로 감추려는 모든 남자는 결국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미스터리 없는 나약함은 텅 빈 다정함일 뿐이다.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연민을 느낄 수는 있어도 결코 욕망을 느끼지는 못한다. 욕망은 구조를 요구하고 한계를 요구하며 그림자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빛이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둠을 간직할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기운다. 말이 많은 필요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그의 침묵에는 이미 무게가 있으니까. 답장이 빠르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그의 시간은 금이니까. 단호함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잃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은 두려워하니까. 모든 관계에는 통제와 영향력 사이에 조용한 춤이 존재한다. 뒤쫓아가는 자는 주도권을 잃고 자신의 축을 유지하는 자는 주도권을 잡는다. 여자는 지배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 그녀가 끊임없이 리드하게 되면 그녀는 정서적으로 남성화되고 그것은 욕망의 뿌리를 죽인다. 자신의 현실을 리드하지 못하는 남자는 감정적인 짐짝이 되며 여성의 욕망은 시체를 끌고 다니지 않는다. 그것은 힘을 먹고 살지, 필요를 먹고 살지 않는다. 언젠가 싸우는 도중에 여자친구에게 네가 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뭐든 할게라고 말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고는 울면서 떠났다. 부족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프레임이었고 자세였으며 그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이미 무릎을 꿇었다는 느낌이었다. 니체는 더 나아갔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자에게 방법은 무의미해진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유를 잃었다.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애원이었다. 그리고 애원은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끈다. 여자는 남자의 진동에 사랑에 빠지지 그의 장점 리스트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성공하고 똑똑하고 성실한 남자들이 자신의 결핍을 억누르지 못해 무시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중심이 잡힌 남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자석이 되는 것을 보았다. 차이는 무엇일까? 후자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느끼지 않으면 잘 자라는 인사를 보내지 않았다. 모든 결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그 잔혹한 독립성 속에서 그는 욕망 그 자체가 되었다. 그러니 만약 네가 모든 것을 주었을 때 그녀가 떠난 이유를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답은 내가 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멈춘 것에 있다. 너는 도전이기를 멈췄고 질문이기를 멈췄으며 현기증이기를 멈추고 확실성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확실성은 따뜻할지는 몰라도 타오르지는 않는다. 여성의 욕망은 악해서 잔인한 게 아니라 설계 자체가 잔인하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자신의 축을 유지하는 남자에게 반응하도록 조정되어 있다. 그녀가 한계를 시험할 때마다 에너지를 바꾸지 않는 남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는 남자. 사랑을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그 사랑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남자. 이런 종류의 남자는 설명되지 않는다. 느껴진다. 그의 중심은 그 어떤 감정의 폭풍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만약 너에게 그런 중심이 없다면 그녀는 다른 남자를 찾을 것이다. 니체는 심연을 존재의 메타포로 동시에 여성성의 반영으로 이야기했다.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여자는 너를 심연처럼 바라볼 것이다. 너를 측정할 것이고 네가 혼란으로 반응하는지 평정심으로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 침묵을 던질 것이다. 만약 네가 혼란스럽다면 너는 버려질 것이다. 하지만 네가 굳건한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척추가 있는 현기증이라면 그녀는 뛰어들 것이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심연이 그녀를 안착시키기 때문이다. 나는 말이 아니라 멈춤으로 내 가치보다 적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단호한 침묵으로 관계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던 그녀가 나중에는 매료되었다. 남자의 가치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뿜어내는 것이고
모든 행동, 모든 결정, 떨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거절에서 발산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완벽한 남자를 원하지 않는다. 그녀를 기쁘게 하려는 욕구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남자를 원한다. 그녀가 밀어붙여도 버티는 남자를 원한다. 네가 부딪힐 때마다 양보한다면 너는 바위가 아니라 거품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꼴이다. 다시 말하지만 남자들은 사랑과 비위를 맞추는 것을 혼동한다. 모든 것의 예라고 말하는 것이 헌신의 신호라고 믿는다.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감정적 프레임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줄 아는 능력에서 보인다. 진실을 말해서 잃는 것은 원래 네 것이 아니었으며 네가 아니라고 말해도 남는 것. 그 연결이야말로 진짜 불꽃이다. 바람에 꺼지지 않는 불꽃 말이다. 여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읽는 전문가들이다. 내 목소리의 떨림, 문자 메시지의 다급함, 침묵 속의 불안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감지하는 순간 무언가가 깨진다. 존중이 아니라 매력이 깨진다. 존중은 나약함 앞에서도 유지될 수 있지만 욕망은 오직 미스터리가 존재할 때만 숨쉰다. 그러니 네가 원해지고 싶다면 안개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존재하되 잡히지 않는 안개 말이다. 만약 네가 가장 밝게 빛날 때 그녀가 너를 꺼버렸다면 기억하라. 문제가 된 건 너의 빛이 아니라 너의 완전한 노출이었다. 너는 그림자를 남기지 않고 자신을 보여주었고 그림자가 없으면 깊이도 없다. 니체는 알았다. 깊이 있는 인간은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탐험되기 위해 어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여자는 뻔한 것을 탐험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탐험한다. 여자가 떠나는 건 네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네가 너무 착해서 흥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풍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네가 부리기를 멈추고 불꽃 없는 벽난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의 모든 것이 예스이고 욕망은 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마찰이 필요하고 의심이 필요하며 정복할 무언가가 필요한데 너는 이미 정복되었기 때문이다. 착한 남자의 가장 큰 비극은 힘이 없는 선함은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자는 부드러운 것을 어루만질 수는 있지만 오직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만을 욕망한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려는 남자는 투명 인간이 된다. 멈춤 없이, 필터 없이, 경계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남자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걸하는 것이다. 사랑은 구걸을 듣지 않는다. 사랑은 확고한 맥박을 듣고 존재감 있는 부재를 듣고 네가 걷고 결정하고 바라보는 방식에서 권위를 듣는다. 네가 구조 없이 사랑할 때 그녀는 디딜 땅을 잃는다. 그리고 여자가 단단한 땅을 밟지 못하면 머무르지 않고 도망친다. 여성의 욕망은 붙일 필요로 하지만 세장은 원하지 않는다. 수평선을 필요로 하지만 지도는 원하지 않는다. 네가 모든 것을 주었을 때 너는 그녀에게 결말을 준 것이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잊히지 않는 남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운이 아니다. 외모가 아니다. 진동이고 프레임이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사람의 에너지다.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밖에 남게 된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그는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자신의 세계이고 자신의 중심이며 자신의 힘이다. 니체는 이 순간을 잔혹할 정도로 명확하게 예언했다. 나약한 남자들은 부드러움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 믿지만 힘없는 부드러움은 자살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네가 너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미스터리 없이 멈춤 없이 사랑한다면 너는 관계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욕망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말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있어. 날 가져. 난 아무 대가도 필요 없어.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다. 여자가 머물기 위해서는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는 그녀의 영혼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네가 하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네가 불러일으키는 감정 때문에 말이다. 네가 투명하고 일직선이고 매 순간 이용 가능할 때 너는 아무것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네가 현기증일 때
네가 건조할 때, 네가 활짝 열린 고해성 사소가 아니라 살짝 열린 문일 때 너는 자극한다. 진정한 남성성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두려움과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신다. 여자는 안전한 척 연기하는 배우를 원하지 않는다. 그녀를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 남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남자는 멸종 위기종이다. 육체적으로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굴복시키기 가장 어려운 자. 아름다움을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자다. 그러니 잘 들어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잔인하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다. 선별적이 되라는 말이다. 너의 관심을 재단으로 만들어라. 너의 시선이 자동적인 보상이 아니라 너의 안목의 반영이 되게 하라. 너의 에너지가 사원처럼 되게 하라.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온 자는 무릎 꿇게 하라. 너는 풍경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너는 폭풍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폭풍에게는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기억한다. 아직도 의심이 든다면 이것을 마지막 주문으로 간직하라. 그녀는 너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떠나지 않는다고 믿을 때 그녀가 느끼는 그 감정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사랑은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다. 현기증에 관한 것이다. 만약 네가 그녀를 바라보는 시면이 아니라면 너는 그녀가 잊어버리는 평평한 바닥이 될 것이다.